오늘 제가 좀 위험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놀부 편을 들어볼 거예요. 잠깐, 나가지 마세요. 놀부가 착하다는 게 아닙니다. 놀부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다는 겁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같은 밥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컸습니다. 근데 왜 한 명은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한 명은 제비다리를 부러뜨렸을까요? 원래 성격이 나빠서라고요? 심리학은 그런 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조선 프로파일러가 놀부의 탐욕 뒤에 숨은 진짜 심리를 탈탈 털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질 반전 하나, 이 형제를 정반대로 만든 진짜 힘, 아마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하나만 짚을게요. 이건 실존 인물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설화입니다. 하지만 형제 사이의 감정을 이만큼 정확하게 찍어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뜯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관계에서 억울하거나 이유 모를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난 순서가 성격을 설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자, 놀부를 이해하려면 장남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걸 왕자 빼앗김이라고 불렀어요. 비유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유일한 직원이에요. 사장님의 관심이 100% 나한테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입이 들어와요. 사장님의 눈길이 신입한테 쏠립니다. 나는 갑자기 공기가 된 느낌. 이게 첫째가 동생이 태어날 때 겪는 감정입니다. 놀부에게 흥부의 탄생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부모의 관심을 독점하던 세계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어른은 이걸 이성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아이의 뇌는 생존 위협으로 읽습니다. 부모의 관심은 아이에게 밥이에요. 밥이 줄어들면 뇌가 비상모드로 전환합니다. 여기에 조선 사회의 구조가 얹어집니다. 장남이 가산을 물려받고 제사를 지내고 집안의 대표가 됩니다. 특권처럼 보이죠? 근데 뒤집으면 이건 의무예요. 집안을 지켜야 한다. 재산을 불려야 한다. 가문의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 이 무게가 전부 장남 위에 올라갑니다. 놀부의 탐욕을 이 맥락에서 다시 보면 순수한 욕심이 아니라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만든 결핍 공포입니다. 하버드의 샌딜 멀레이너성과 프린스턴의 엘다 샤피르가 2013년에 이걸 실험으로 증명했어요. 연구팀이 뉴저지의 한 쇼핑몰에서 소득이 다른 참가자들에게 차 수리비가 나왔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주고 인지능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수리비가 적을 때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점수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수리비를 높게 설정하자 저소득자의 인지능력이 IQ 13에서 14점에 해당하는 수준만큼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불안만으로 뇌가 마비된 겁니다. 놀부가 딱 이거예요. 부모에게서 집과 재산을 물려받았으니 객관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뇌는 이걸 잃으면 을 멈추지 못해요. 카너먼과 투버스키의 손실회피 연구처럼 인간의 뇌는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을 약 2배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놀부에게 흥부와 나누는 건 이득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동생에게 밥 한 그릇 때 주는 것조차 뇌가 생존 위협으로 읽었을 거예요. 한 겹 더 들어갑니다. 여기가 소름 돋는 지점이에요. 발달 심리학자 프랜시스 셰크터가 정리한 형제 탈동잇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는 무의식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성격을 발달시킨다는 거예요. 부모의 관심이라는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형이 공부를 잘하면 동생은 운동을, 형이 활발하면 동생은 조용한 아이가 됩니다. 같은 영역에서 경쟁하면 둘 다 지니까 뇌가 자동으로 다른 생태적 지위를 찾는 겁니다. 놀부와 흥부를 보세요. 탐욕과 관대함, 냉정함과 따뜻함, 움켜질과 놓아줌. 너무 정반대 아닌가요? 우연이 아닙니다. 흥부의 착함이 순수한 선천적 성격이었을까요? 냉정하게 봐야 해요. 형이 욕심쟁이라는 자리를 차지했으니 동생은 착한 사람이라는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차남이 살아남는 전략, 갈등을 피하고 호감을 유지하는 것. 흥부의 관대함도 같은 부모가 만든 시스템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형제관계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돌파구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형제 거울 들여다보기. 형제와 정반대인 내 특성을 적어보세요. 그 중에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과 반대하기 위해 만든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구분이 되는 순간 형제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진짜 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손실공포 분리하기. 나누면 잃는다는 등식이 뇌에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장남, 장녀분들. 이번 주에 형제한테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먼저 건네보세요. 안부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잃는 것 없이 관계가 커지는 경험을 뇌에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결핍 터널 깨기. 가진 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객관적 재고 조사를 해보세요. 통장 잔고, 나를 아끼는 사람의 수,
저거 보면 뇌가 생각보다 있네? 라고 반응합니다. 결핍 마인드셋은 느낌이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환경 세팅도 중요합니다. 형제와 만날 때 부모님 집이 아니라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부모님 집에 가면 자동으로 어린 시절 역할이 켜집니다. 공간이 바뀌면 역할도 풀려요. 실패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형제 앞에서 또 옛날 패턴이 나왔다면 괜찮습니다. 하루 무너지는 건 괜찮아요. 이틀 연속 자책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놀부의 탐욕은 장남의 과잉 책임감과 손실 공포가 만든 결핍 마인드셋이었습니다. 흥부의 관대함은 형과 반대 방향으로 발달시킨 생존 전략이었어요. 둘 다 같은 부모가 만든 시스템의 산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입니다. 놀부가 진짜 두려웠던 건 가난이 아니에요. 흥부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지키고 다 나눠주고 결국 빈손이 된 사람. 놀부의 뇌는 흥부를 볼 때마다 외쳤을 겁니다. 저렇게 되면 끝이야. 그리고 흥부도 마찬가지였어요. 흥부가 두려웠던 건 형의 냉대가 아니라 놀부처럼 되는 것. 움켜쥐고 인색해지고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 저렇게는 안 살겠다는 결심이 흥부를 더 착하게 만든 겁니다. 같은 공포가 정반대 행동을 만들었어요. 놀부와 흥부는 서로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악당은 놀부가 아닙니다. 한 아이에게는 지켜야 한다는 무게를 얹고 다른 아이에게는 네 몫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구조가 악당이에요. 놀부를 탓하기 전에 놀부를 만든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의 놀부도 우리 안의 흥부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 하루 형제에게 요즘 어때? 라는 4글자만 보내보세요. 그 4글자가 수십 년 된 거울을 깨는 첫 번째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조선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놀부와 흥부 중 누구에게도 공감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